자, 여러분들, 자, 오늘 통합과학이고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일단은 앞에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이라는 것까지는 했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앞에가 숙제였는데 혹시 앞에 숙제에서 뭐 질문 있는 거 있었어요? 자기 잘 모르겠다. 그런 거 있으면은 따로 질문. 괜찮아요? 뭐 숙제를 안 해서 질문을 못해요. 뭐 이런 거 빼고. 질문 없었어요? 서원이 질문 없어요, 따로? 괜찮아요? 오, 다 맞았네? 이야, 지구과학엔 좀 하네. 그지? 자, 그럼 넘어가죠. 나머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었으니까. 여러분 안 되면 꼭 질문하셔야 돼요. 자, 24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빅뱅 이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빅뱅이에요. 자, 빅뱅 이론 갖고는 설명할 수 있는 거는 태초에 우주가 빵 터져서 에너지가 처음에 뭘로 바뀌었죠? 입자로 처음에 바뀌죠. 그때 우리는 기본 입자라고 얘기를 하고, 기본 입자는 뭐하고 뭐가 있었죠? 쿼크하고 전자가 있었어요. 자, 쿼크는 다시 6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위쿼크하고 아래쿼크만 따지죠. 참고로 위쿼크, 자, 얼마? 3분의 플러스 3분의 2가를 갖고 있고요. 아래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가를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위쿼크 2개하고 아래쿼크 하나가 만나면 뭐가 되고, 위쿼크 2개하고 아래쿼크 하나가 만나면 누가 되고, 양성자. 그 다음에 위쿼크 하나하고 아래쿼크 2개가 만나면 누가 되고, 제로가 되죠. 계산해 보면. 그래서 얘는 중성자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태초의 우주에는 빅뱅 빵 터지고 쿼크가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빅뱅 이후 처음에는 양성자의 개수하고 중성자의 개수가 서로 어땠죠? 같았어요. 몇 대 몇? 1대 1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중성자하고 양성자 중에 질량이 누가 조금 더 무거웠죠? 중성자가 조금 더 컸어요. 그건 뭘 뜻하는 거였죠? 위커크하고 아래커크 중에서 누가 질량이 조금 더 크다? 아래커크가 질량이 조금 더 크다가 돼요. 참고로 요거는 잘 안 물어보기는 하는데 그냥 알아두세요. 가끔 까다롭게 될 때 물어보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뀔 때는 어떻게? 질량이 줄어드는 거죠. 질량이 줄어들 때는 뭘 방출하면 돼요? 열을 방출하면 됐어요. 그런데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뀔 땐 질량이 커져야 되죠. 이때는 뭘 흡수해야 돼요? 열을 흡수해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온도가 뜨거우면 상관이 없는데 온도가 식어가는 거죠, 점점. 식어가니까는 요 과정에는 문제가 생기죠. 요 과정이 잘 일어나지를 못하죠. 그래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개수가 몇 대 몇까지? 7대 1까지 떨어졌었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여기 하나, 둘, 넷, 다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에다가 중성자 몇 개? 2개. 이런 비율로 떨어졌었죠. 자, 그래서 많이 문제에서도 풀어보셨겠지만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이 시기에 중성자가 양성자로 다 안 바뀌었다. 그 이유는 뭐니? 그러면은 중성자 2개랑 양성자 2개가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져서 더 이상 중성자는 양성자로 바뀔 필요가 없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뭐가 자 여기까지가 3분이죠. 빅뱅 3분인데 뭐가 만들어졌다? 이게 3분에서 뭐가 만들어졌니? 그러면 조심하세요. 수소 원자 핵이 만들어졌어요. 이건 답이 안 돼요. 얘는 하나씩 수소 원자 핵이 될 거고요. 얘는 한 덩어리가 뭐가 되죠?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건 맞는데 그 전에도 양성자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수소 원자 핵이란 이름은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3분에서는 뭐가 만들어졌니? 그러면은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는 답을 꼭 쓰셔야 돼요. 수소 원자 핵은 관계가 없어요. 헬륨 원자 핵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때 개수비는 그럼 몇 대 몇이 된 거죠? 12대 1이 되는 거고 질량비로 따지면 몇 대 몇이다? 3대 1이 됩니다. 라는 거였었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더 흘러서 38만 년이 지났을 때 38만 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최초에 떠다니던 전자들이 누구랑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하고 결합해서 뭘 만들고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뭐가 전자랑 결합이 돼서 이때 뭐가 방출하고 빛이 방출하고 그래서 무슨 우주? 환한 우주. 그렇게 또 뿌옇게 흩어져 있던 전자들이 모두 다 결합을 해갖고 무슨 우주? 깨끗한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때 온도 몇 도? 3000켈빈. 그런데 이 3000켈빈이 온도가 점점점 식어서 파장이 길어져 갖고 현재는 몇 켈빈? 3켈빈으로 측정이 된다. 여기까지였었죠? 지난 시간에 얘기 나왔던 게.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거 어떻게 측정했어요? 그러면은 스펙트럼 분석했어요. 그래서 스펙트럼은 위치를 보고 뭐가 어떤 원소가 있는지, 그 다음에 선의 굵기를 보고 그 원소가 얼마나 많은지를 찾는 겁니다. 라는 얘기까지는 했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물질이 어디까지 만들어졌니? 라고 물어보면 우주 공간에 뭐하고 뭐까지 있는 거는 설명이 가능하죠? 수소하고 헬륨이 존재하는 거는 설명이 가능해요. 개수비로 따지면 몇 대 몇? 12대 1이니까 그냥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대부분의 물질은 뭐라고 보는 게 편해요? 수소입니다. 라고 하는 게 편하겠죠. 자, 그런데 거기 책에 나온 것처럼 24페이지에 보시면 지구와 생명체의 주요 원소 해갖고 우주에는 고맙게도 수소하고 헬륨이 거의 다예요. 뭐 이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세상에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다면. 그런데 지구에서 제일 많은 거 누구예요? 산소. 철이죠. 철,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사람한테 제일 많은 거 누구예요? 산소, 그 다음에 탄소죠. 즉, 여기서는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뒤에서는 순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수소하고 헬륨 말고도 거기 나온 것처럼 철,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뭐 탄소, 이러한 물질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빅뱅 이론 갖고는 죽어라고 설명해봤자 수소하고 헬륨까지는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수소, 헬륨 말고 다른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는 빅뱅 이론 갖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제. 나 누구 할까? 나 이제 호일이야. 이제 가모프라고 해야 되겠지, 빅뱅 이론이니까. 자, 가모프야. 가모프라는 사람이 빅뱅 이론 이러니까 딱 맞아떨어지니까 좋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누군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십니다. 그러고 뭡니까? 그랬더니 사람은요, 원소가 이런 게 있고요. 지구는 이런 원소들이 있는데요. 이런 건 언제 생깁니까? 라고 질문을 했겠죠. 비슷했어요? 충청, 약간 경상도 비슷하지 않았어요?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저기 강원도랄까? 안 그랬더래요? 이러면서 하면 되겠죠? 사투리 잘 못해요. 자, 그러면은요. 그랬더니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갑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상하다. 빅뱅 이론 갖고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수소하고 헬륨이야. 왜? 헬륨이 만들어진 후에 우주가 점점 식었으니까. 그럼 쟤네들이 언제 결합을 하지?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언제 결합하지? 모르겠다. 창피해. 그러고 이제 나왔어. 나와갖고 이제 하늘 쳐다보면서 한숨 쉬고 있지. 도대체 저걸 왜 만들었을까? 그걸 쳐다봤는데 하늘을 보니까 이제 태양이 떠 있겠죠. 태양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저거다. 그치? 왜? 태양처럼 별이 만들어지려면 언제야 돼요? 온도가 매우 높아야겠죠, 중심부는. 그럼 이 온도가 높은 중심부에서 얘네들이 결합할 수 있는, 즉 핵융합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이런 다른 원소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이제부터는 별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별을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별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별. 자, 근데 이 별은요, 우리가 지금 용어상에서 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우리 밤에 밖에 나가면 하늘 위에 반짝반짝 떠 있는 것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반짝이는 거 다 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별은요, 특별하게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 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첫 번째, 자, 우주 공간에 있는 거는 대부분 누구죠? 수소예요. 수소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기 수소가 우주 공간에 떠다녀요. 이런 식으로. 막 떠다니다가 둘이 좀 가까워졌어요. 그때 얘네들이 서로 질량이 있겠죠? 질량이 있는 애들은 서로 끌어당겨요. 만유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슥 서로 끌어당겨요. 가까워졌겠죠? 또 여기 있는 수소가 돌아다니다가 얘가 질량이 커졌으니까 이쪽으로 쓱 당겨와요. 이런 식으로 수소 원자 하나씩 점점점 가까워지겠네요. 그러다 보면 우주에 있던 수소들이 아주 한참 시간이 지나면 수소들이 모이겠죠. 이게 수소들이 여기 어딘가 막 모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수소들이 마치 구름과 같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첫 번째, 가스 구름의 형성. 여기서 말하는 가스 구름이라는 게 수소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성간 물질이
자, 성간 물질은 별거 없어요. 별과 별 사이의 물질이라고 성간, 별들 사이에 있는 물질이라고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가스 구름을 이룬다. 자, 밀도가 큰 곳 중 중력이 커서 주변의 물질을 끌어들인다. 자, 당연히 밀도가 크니까 중력이 커지고 중력이 커지니까 물질을 끌어들이겠죠.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거기 나온 것처럼 뭐였어요? 가스 구름의 중력의 작용으로 수축하여. 자, 가스 구름은 벙벙하게 있는 걸 가스 구름이라고 그러면 얘네가 좀 모여 있으면 그냥 거기 나온 것처럼 성운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별들의 운, 구름 운자예요. 별 성자의 구름 운자예요. 그냥 가스 구름들이 뭉쳐서 구름을 만든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중력이 생기니까 안으로 자꾸 모이고 모여요, 이제. 뭘 받냐? 소위 말해서 중력 수축이라는 걸 받아요. 자, 이래서 성운이 만들어지고요. 또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은요. 얘네들이 자꾸 누르니까 얘네들 크기가 어떻게 될까? 점점점 작아지겠죠. 크기가 점점점 작아지고 이 중심부가 많이 찌그러져요. 막 찌그러져요. 바깥쪽보다 안쪽이 많이 찌그러지겠죠. 그럼 여기서는요.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자, 얘네들이 온도가 일정 온도가 지나잖아요. 그럼 환하게 빛이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난로가 있어요. 난로가 있는데 난로가 처음에 불 붙이면 그냥 따뜻한데 빛은 안 나죠. 그런데 이 난로가 점점점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죠? 시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하겠죠. 그런 식으로 얘도 점점 뜨거워지면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요. 중심부가. 그러면서 얘네들이 슬슬 빛을 내기 시작해요. 그럼 빛이 나는 성운 같은 경우는 발광성운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원시별의 형성이라고 돼 있어요. 자, 성운 내부의 물질이 밀도가 큰 부분에서 원시별이 형성된다라고. 자, 원시별은 중력에 의해 중력 수축하면서 온도와 압력이 높아진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자, 이미 온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중심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핵융합이 안 일어나면 그냥 원시별이에요. 자, 그러다가 온도가 일정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요 안에 있는 요 중심부에 수소들이 결합을 해요. 수소들이 결합을 해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헬륨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자, 거기 나온 것처럼 밑에 보시면 그런 표가 나오죠? 여기 밑에 보시면 수소 핵융합 반응 해가지고 수소 원자핵 몇 개가? 4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 몇 개? 1개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여러분들은 그냥 자세하게는 몰라도 되고요.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 1개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질량을 따져보면요. 요 4개 질량 합친 거하고 요거 1개 질량 합친 것 중에서 누가 더 크냐? 수소 4개가 질량이 조금 더 커요. 그러면 질량이 줄어들었죠. 질량이 줄어든 만큼 뭐가 발생하느냐? 에너지, 열이 발생해요. 자, 이게 핵융합을 할 때 발생되는 에너지예요. 그럼 이 핵융합을 하자 볼게요. 점점점 찌그러져요. 중력 수축을 받아서. 그럼 원시별이 되면은 중심의 온도는 이미 높죠. 하지만 그래도 핵융합을 할 만큼 온도는 못 올라가요. 그러다가 더 수축하고 더 수축하고 더 수축하면 어느 순간 중심부의 온도가 일정 임기 온도를 넘어가요. 그럼 드디어 수소끼리 결합을 해서 헬륨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드디어 안에서 뭐가 방출해요? 에너지가 방출해요. 그럼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바깥쪽에서는 안쪽으로 누르려고 하는 뭐가 생기고 중력 수축이 있어요. 이건 질량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중력 때문에, 질량 때문에. 근데 안쪽에서는 핵융합이 일어나니까 바깥쪽으로 미는 힘이 생겨요. 에너지가 생겨요. 그러면 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미는 압력, 중력 수축 힘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미는 핵융합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에 의한 힘이 같아져요. 그럼 더 이상 중력 수축을 못 하죠. 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미는 힘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미는 힘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미는 힘이 딱 같아지는 순간이 생겨요. 그럼 얘네들은 더 이상 커지지도, 더 이상 작아지지도 않고 딱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겠죠. 이 상태가 됐을 때를 우리는 거기 보시면 별의 탄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를 별의 탄생이라고 불러요. 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단계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주, 개, 열, 성이라고 불러요.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우리가 보통 별이라고 하면은 성운들이, 즉 수소라 이런 것들이 성간 물질이 모여서 중력 수축을 받아서
온도가 높아지다가 드디어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서 안정된 상태가 되었을 때를 우리는 드디어 별이 탄생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기 바로 전 단계, 아무리 온도가 높아도 이 바로 전 단계는 그냥 원시별이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자, 그럼 별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저 단계를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제일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요. 주로 저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계열성,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로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별은 일생의 대부분을 뭘로 보낸다? 주계열성으로 보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 단계에서 보내요.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계열성의 가장 알고 있는 애는 바로 누구예요? 태양이에요. 태양이 바로 주계열성 단계예요. 자, 그러면 태양에서는 그럼 우리 상상해 봅시다.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누가? 수소가 뭘로 바뀌고 있겠죠? 헬륨으로 바뀌고 있겠죠. 그 단계예요. 이게 주계열성 단계예요. 자, 그래서 주계열성은 제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력 수축과 그 다음에 내부 압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부 압력은 왜 생기는 거예요? 수소 핵 융합 반응 때문에. 수소가 결합해서 헬륨이 되는 걸 수소 핵 융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헬륨이 됐으니까 헬륨 핵융합이 아니라 수소 핵융합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안정된 상태를 별이 탄생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저 단계를 특별하게 주계열성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리고 그 별의 수명 중 가장 긴 시간을 머무른 걸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자, 요건 잘 해놓으세요. 나중에 2학년 때 또 해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요. 주계열성 단계의 대부분의 시간을 머물러요. 그럼 이제 주계열성이 끝날 때쯤. 자, 그럼 주계열성이 끝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주계열성이에요. 자, 주계열성은 다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과 질량이 큰 주계열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질량이 작다와 크다는 제가 알고 있는 물리 선생님 중에서 되게 잘생긴 물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런 부적절한 표현은 굉장히 거슬린다. 정량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질량이 크다와 작다의 기준이 뭡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죠. 키가 크다 작다. 본인이 생각할 때 키가 크다. 얼마? 185. 키가 작다. 170. 좋아. 그럼 너는 지금 방금 이 순간 170 이하를 다 루저를 만든 거야, 지금. 그쵸? 너는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의 170 이하를 지금 다 적으로 돌린 거야,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쵸? 아, 이건 농담이고요. 이건 자기가 기준이죠, 항상. 나보다 크면 큰 거, 나보다 작으면 작은 거, 나보다 잘생기면 잘생긴 거, 나보다 못생기면 못생긴 거. 그럼 원빈은 내가 보기엔 그냥 나랑 비슷하게 생긴 거?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하지 마, 그놈 핏. 참고로 니들이 맨날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거 원빈이 나보다 형이다 그러면 왜 안 믿는 거야 도대체? 나보다 심지어 3살인가 많다고요. 그쵸? 3살인가 4살이 많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니네 가끔 공유가 나랑 동갑이다. 왜 안 믿어? 심지어 내가 공유보다 생일도 늦어. 공유는 7월인가 그렇더만. 난 10월생이라고. 그죠? 왜 데모하려고 그래? 뭐, 나보다 뭐 어린, 뭐 딱 봐도 뭐 누구 있니? 나보다 어린 애는 뭐 그런 잘 나가는 애들, 김수현이 이런 애들, 그래. 나보다 어린 거 나도 인정해. 그지? 하지만 원빈은 나보다 위라고요, 나이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우스갯소리지만, 누구죠? 그 여자 배우? 김혜수인가? 김혜수하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병헌인가? 그 사람은 여러분들 나이대가 아버님보다 위일 거야, 아마. 여러분들 아버님들보다 그 이병헌이 더 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아니, 위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김효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머님보다도 나이가 더 많거나 비슷하거나 그럴 거예요. 집에 가서 꼭 하지 마세요. 이 얘기했더니 작년에 어떤 애 집에 가서 엄마를 빤히 쳐다보며 아닌데? 왜? 그랬더니 엄마가 왜? 그랬더니 아닌데? 왜? 그랬더니 아니 김수가 엄마보다 엄마랑 동갑이라는데 아닌데? 그러다 엄마한테 쳐 맞았대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5페이지 갑시다. 자, 별의 진화. 자, 그러면요. 질량이 작다, 크다. 여기서 그 얘기하고 싶어서 자꾸 얘기한 건데, 여기서 질량의 기준은 바로 뭐냐? 여러분들 주기율성이 가장 잘 아는 주기율성 누구 있어요? 태양. 그렇지. 태양이 기준이에요. 질량이 작다라는 거는요, 이건 태양이에요. 태양 정도 질량이에요. 우주 공간에서 태양 정도 되는 질량을 가지는 주기율성은 질량이 작은 축일게요. 그러면 질량이 크다. 질량이 크다라는 소리는요, 다시 둘로 나눠요. 질량이 태양이 10배 이상, 질량이 태양이 20배 이상,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냥 어림 잡아서 나누자면요. 그럼 얘네들은 질량이 큰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궁금해요? 얘가 궁금해요? 얘가 궁금해요? 우리 누구부터 할까요? 그래도 우리 제일 잘 아는 태양부터 한번 해보죠. 여러분, 태양 궁금하지 않아요? 저 새끼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치? 하지만 정확히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요, 우리가 먼저 갈 거예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자, 그럼 질량이. 자,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은요. 자, 주계열성.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았겠죠? 그럼 중심부에는요. 중심부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겠죠? 바깥 부분에는 누가 맞아요? 아직도 다 수소로 채워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채 있겠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다 헬륨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깥쪽이 여기가 이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겠죠? 왜? 중심부는 온도가 더 높았을 거고 중심부가 먼저 반응을 할 거니까. 그럼 중심부는 이미 수소에서 헬륨으로 다 바뀌었고. 그럼 에너지를 방출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은 더 좀 찌그러지니까 이 바깥 부분이 조금 더 반응을 하고 좀 더 바깥 부분이 반응을 하면 어느 순간인가는요. 어느 순간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한 요 정도까지요. 중심에서 한 요 정도까지는 다 헬륨이에요. 요렇게. 자, 얘가 헬륨이 바뀌던 수소만 있건 중력 수축은 그대로 있어요. 중력은 눌러요, 지금. 자, 그런데 여기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어요. 요 바깥 부분만.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중력은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차곡차곡 눌러 들어가요. 그럼 여기까지는 중력이 매우 강할지 모르겠지만 요 바깥 부분은 중력이 좀 약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밖으로 미는 힘이 여기 안에서만이에요. 여기 안에서는 중력 수축하는 것보다는 누가 더 크냐? 수소가 돼서 헬륨으로 미는 힘이 더 커져요. 왜? 바깥쪽은 중력이 아무래도 좀 약할 거니까. 그런데 수소가 헬륨으로 바뀔 때 생기는 에너지는 똑같을 거니까. 중심부는 이미 중력을 받고 있죠. 질량이 크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깥 부분이 푹 하고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 작게 그릴게요. 어디다 그리지? 옆에다가 작게 그릴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심부는 계속 수축해요. 중심부는 계속 수축하고요. 바깥 부분은요. 흐지부지 이렇게 커져요. 바깥 부분이. 좀 색깔을 바꾸자. 바깥 부분이 이렇게 흐지부지 하면서 커져요. 이렇게. 바깥 부분은 겁나게 팽창해요. 안쪽은, 그러니까 껍질과 안쪽이 분리가 돼서 안쪽은 수축을 해버리고요. 왜? 미는 힘이 없으니까 헬륨으로 다 바뀌었을 거니까. 중력 수축을 해버리고 바깥쪽은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힘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밀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쯤 보면은 적색거성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적색거성. 즉 얘가 커지면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속에 있는 알맹이는 찌그러들어서 조그매졌는데 제 겉에 있는 살만 부풀어 오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볼 때는 겉에만 보이는 거니까 커졌죠. 그래서 일단 거성이에요. 자, 그런데 주계열성은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왜? 온도가 노란색에 해당하는 색깔이에요. 우리 중학교 때 그런 거 배웠었죠.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해서 온도가 더 높다고. 자, 그런데 얘는 바깥으로 퍼지면서 온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바깥 부분이 온도가 낮아지면서 붉은색이 되면서 큰 별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적색거성이라고 불러요. 자, 적색거성이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심부는 계속 수축을 하죠. 그럼 수축하다 그럼 온도가 또 계속 또 올라요. 주계열성 온도에서 온도는 점점점 더 올라가요. 그러면 드디어 여기 있는 수소들이 아니 헬륨들이 나 못 버텨. 헬륨들끼리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탄소나 산소 정도까지는 만들어요. 그런데 애당초 질량이 작다 보니까 중력 수축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중력 수축을 할 수 있는. 왜? 중력이 작으니까 더 이상 찌그러뜨릴 수가 없어요. 질량이 작아서.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산소나 산소 정도까지 만들고는 더 이상 중력이 수축을 못해요. 왜? 워낙에 질량이 작기 때문에 더 이상 수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중심에서는 탄소나 산소 정도까지만 만들어요. 그럼 그동안 바깥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 팽창해요. 계속 팽창해서 겉에가 마치 껍데기 흐물흐물해듯이 부르륵하고 이렇게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행성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냥 구름처럼 보여요. 그래서 바깥 부분은 행성상 성운이 돼요. 퍼져갖고. 그럼 중심부는 계속 모여서 뭐가 되느냐? 온도는 계속 올라갔죠. 온도는 계속 올라갔으니까는 중심부는 노란색보다도 온도가 더 높은 백색이 돼요. 대신 조그매졌죠. 그래서 얘는 중심부가 뭐가 되느냐? 백색 외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별이 다 그래요? 그러면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백색 외성이 된대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적색 거성 얘기가 나오고, 적색 거성에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중심부가 수축해 봤자 집까짓게 만드는 게 누구다? 헬륨, 탄소, 산소까지 집까짓게 만들어 봤자. 왜? 질량이 작아서 더 이상 중력 수축을 못하니까. 그래서 중심은 뭐가 된다? 나중에 백색 외성이 된다. 흰색, 즉 온도는 좀 높아요. 높지만 그냥 작은 외성이 돼요. 자, 그럼 질량이 태양 정도인 주계열성은 끼케야 중심에서 탄소나 산소까지밖에 못 만들죠. 아, 이러면 안 돼요. 왜? 네, 질문에 답이 안 되네요. 왜? 아, 저는 아까 철하고 뭐 이런 거 만들어지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산소하고 탄소, 거기 보시면 산소, 탄소까지는 얘기가 되는데, 철, 규소 이런 건 언제 만들어요? 이런 질문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해답은 여기. 주계열성인데 질량이 큰 애들. 질량이 큰 애들 10배, 20배 되는 애들.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처음에 주계열성이 있고, 주계열성 중심부에서 헬륨으로 다 바뀌고. 그죠? 바깥 부분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바깥 부분은 중력 수축이 힘이 모자르고, 안쪽엔 중력 수축이 세니까, 얘가 겉으로 커지고, 얘가 작아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커지는 게 아까 태양 정도에는 적색 거성이라고 불렀죠. 이거보다는 워낙에 질량이 크다 보니까 팽창을 해도 어마무시하게 커져요. 그래서 얘는 특별하게 뭐라고 그러냐? 적색 거성 같은 단계를 얘는 초거성이라고 불러요. 왜? 초거성이라고 구분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헷갈릴까 봐. 자, 초거성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주계열성이 끝난 다음에 누구? 질량이 태양보다 큰 애가 바깥 부분이 팽창해서 커져서 생긴 거를 초거성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럼 중심부는 질량이 매우 큰 애죠. 질량이 매우 큰 애가 중심부는 수축을 하기 시작해요. 막 수축을 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수축을 해요. 내가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요. 그럼 내가 얘기했죠. 막 고마 됐다. 나 이제 핵융합 할게. 그리고 핵융합을 하겠죠. 그러고서 이제 헬륨이 이제 뭐 탄소나 산소로 바뀌었어요. 또 수축해요. 자, 이런 식이에요. 중력 수축, 핵융합, 에너지 방출, 일정 시간 유지. 또 끝나면 다시 중력 수축. 아이씨, 또 찌그러지니까 열 받죠? 열 받아요. 또 온도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이상 온도가 되면 알았어. 나 다음 단계로 핵융합. 또 핵융합. 또 그 다음 시에 또 멈춰요. 또 핵융합이 다 끝나면은 중력 수축밖에 없으니까 또 눌러요.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중심부가 뭐까지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냐면 중심부가 여기가 철까지 만들어진대요. 자, 근데 이것도 뭐 이론적이긴 한데요. 철 이상을요,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온도를 높여서 합성을 하는 건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아무리 인간이 계산을 해도 중력 수축 갖고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안 만들어질 거예요. 왜? 철이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철이 중력 수축을 하려면 대부분들은 온도가 이런 식이에요. 처음에 수소가 헬륨이 될 때 온도 상승, 안정, 다음 상승, 안정, 다음 상승, 안정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철이 만들어졌다. 근데 철이 만들어진 다음에 다음 원소가 만들어지려면 온도가 아주 많이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중력 수축 갖고는 이게 못 버틸 거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찌그러져요. 중력은 세서 찌그러져서 철이 만들어졌어요. 철보다 다시 찌그러지고 다시 찌그러지는데, 아니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고 싶은데 철이 워낙에 안정적이라 핵융합을 안 해요.
그럼 계속 찌그러지기만 하죠. 생각해봐. 아무리 착한 얘도 내가 막 뭐라 그러면 승질 나겠지. 그치? 승질 나면서 한마디 에이씨 하고 한마디 하겠지 얘도. 얘도 마찬가지죠. 중력 수축을 하다 못 견디면 중심부가 터집니다. 뻥 하고. 그래서 중심부가 터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초신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초신성 자체가 폭발했다는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초신성 폭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표현이 두 개가 섞인 거예요. 폭발한 별이라는 게 초신성이니까 초신성까지만 써도 맞고 초신성 폭발 그러면 뭐 중복된 표현이긴 한데 그냥 맞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제 초신성까지만 써주는 게 맞아요. 초신성이 터진 것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초신성이 빵 터지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온도가 빡 치솟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사이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금, 그쵸? 금 만들어집니다. 금값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금하고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 우라늄. 철보다 무거운 원소인 금하고 우라늄은 언제 만들어진다? 초신성 때, 폭발할 때. 그럼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우라늄이나 철로 중력 수축 갖고 별이 만들어질 때가 중력 수축 갖고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럼 땡. 초신성 폭발한 걸로 설명이 가능해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 금이나 우라늄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네들이 폭발한 다음에 쌤, 아까 중력 질량이 큰 애는 10배하고 20배를 구분을 하셨는데 여기까지 얘기할 때는 그냥 다 같은 거네요. 네, 일단 같이 가요. 같이 가고요. 초신성이 빵 터졌죠. 그 다음에 그냥 알아만 두세요. 질량이 10배 정도 되는 애들은 빵 터졌던 게 다시 일부가 다시 모여서 뭐가 되느냐? 중성자별. 그 다음에 20배 이상이 되는 애들은 다시 모여서 뭐가 만들어지냐? 거기 나오죠? 블랙홀. 블랙홀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블랙홀이라는 게 진짜 있긴 있는 거 맞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그냥 있으려니 하는 것 뿐이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적색 거성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질량이 태양 정도이네. 그리고 걔네들은 중력 수축에서 만든다. 그러면 탄소나 산소 정도. 그 다음에 바깥 부분은 터져서 행성생성운이 되고 중심부는 모여서 백색위성이 된다. 이건 통합과학에서 잘은 안 물어봐요. 그 다음에 질량이 10배 이상, 20배 이상 질량이 큰 애들은 그러면 수소핵융합이 끝나고 즉 주기혈성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무지막지하게 커져서 초고성. 중심부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수축해서 최대 목까지 만들어진다. 철까지. 그 다음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중력 수축 갖고 만들어집니까? 아니, 안 만들어진다. 그럼 언제 만들어져요? 중력 수축을 견디다 못해 터졌을 때. 그때 순간 폭발하는 힘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철보다 무거운 금이나 우라늄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래서 질량이 10배 정도의 애는 나중에 중성자별이 되고 20배 이상이 되는 애들은 나중에 블랙홀이 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되는데 쌤, 근데 뭐 장황하게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결론은? 결론은 뭐 하고 싶은 거냐면요. 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별이 죽었죠. 빵 터지면서 우주 공간에 흐트러 돕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철, 내가 가지고 있던 우라늄, 내가 갖고 있던 탄소, 내가 갖고 있던 질소 이런 것들을 하늘 우주 공간에 뿜죠. 그리고 나는 죽었죠. 자, 우주 공간에 이렇게 떠다니는 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성운이 만들어지고 다시 별이 만들어지고 다시 터지고 다시 또 성운이 만들어져서 다시 또 모여서 다시 또 터지고 이런 걸 연거푸 반복하다 보니까 우주 공간에 드디어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지구도 만들었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됐을까요? 그럼 수소하고 헬륨까지는 뭐 빅뱅 이론 갖고 설명을 한다면 나머지 원소는 뭘로? 별이 만들어지는 것 갖고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니까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선생님, 별이 만들어지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별은 집어치우고요. 태양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 얘기 해야겠죠? 그럼 태양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태양계고 나발이고 다 집어치우고요.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쵸? 거기에 관심이 가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걸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지구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얘기하면 뭐 하겠니? 제일 중요한 건 이 지구에 내 땅이 없는데, 그쵸? 난 옛날에 그런 생각했었는데, 20대 때 연구실에서 이제 밤새고 아침 새벽녘에 밖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배고파. 그리고 편의점 가고 컵라면 하나 먹으면서
높은 데 올라가서 컵라면 하나 먹으면서 이 생각 많이 해요. 저기 밖에 쳐다보면서. 야, 집 많다. 저기 내 집은 언제 생기나. 그런 생각 한번 해봤던 것 같긴 한데요. 그래갖고 그 옆에 있는 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옆에 있는 애한테 당당하게 전 얘기해줬어요. 난 하나 샀는데. 미쳤죠. 아, 그때 장학금이 좀 남아서 조그만 거 하나 사놨었거든요. 잘했죠. 많이 올랐어요. 자, 그 다음에요. 자, 26페이지 가보죠. 자, 26페이지 가시면은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26페이지 가시면요.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태양계. 자, 그런데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주계열성이 만들어질 때요. 한번 이런 생각할까요? 태초에 우주가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말도 안 되겠지만 첫 번째 주계열성이 만들어질 때는 얘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뭐밖에 없을까요? 오로지 대부분 수소죠. 그리고 약간의 헬륨. 그런데 이러한 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면서 우주 공간에 드디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생겼겠죠. 그럼 이 여러 가지 물질이 생겼을 즈음의 성우는 수소만 있는 게 아니라 잡다한 것들도 좀 포함이 돼 있는 성운이 있을 거예요. 자, 드디어 이 성운은 뭘 만들 거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인 태양이 있는 태양계를 만드는 성운이에요. 자, 그럼 이 성운들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물질들끼리 서로 모여서 거기 나온 것처럼 뭘 만들었을까요? 태양계 성운 형성이라고 돼 있죠. 왜 태양계 성운이냐고요? 얘는 나중에 태양을 만들 거거든요. 중심에서. 그래서 일단 태양계의 성운이에요. 뭐라고 써있나 봅시다.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있던 성운 주변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 그 잔여물로 뭘 만들었다? 태양계의 성운이 형성됐을 것이다. 그냥 추측이에요. 추측. 자, 그 다음에는요. 얘네들이 당연히 중력에서 어떻게 하죠? 수축을 해요. 당연히 수축을 하겠죠. 물론 아까도 수축을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아까에선 중요하지 않았던 게 뭐냐? 수축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수축을 균일하게 다 받으면 좋은데 어느 한쪽으로 약간 불균일하게 수축을 받으면 이렇게 돌기 시작해요. 회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은 중력 수축. 두 번째 단계. 태양계 성운은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서서히 회전을 하기 시작한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놓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얘네들이 회전을 하죠. 자,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건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 피자 도우라고 그러나요? 그 밀가루, 뭐죠? 바닥에 있는 밀가루? 그거 돌리죠, 이렇게. 한때 그 유행이었는데, 피자집 앞에마다 다 유리로 만들어 놓고 막 돌리는 거 보여주면서 피자 굽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쵸? 피자 처음 먹었을 때 되게 신기했었는데. 제일 신기했었던 거는 치킨에 양념치킨 처음 나왔을 때. 오, 획기적이었어요. 그쵸? 어쨌거나. 이렇게 하기가 되게 옛날 사람 같다. 그죠? 착각하시는데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한 10살 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자, 그 다음에요. 그렇게 안 믿겨지나요? 왜요? 너랑 나랑 나가면 봐봐. 너랑 나랑 나가면 한 10살 많은 형이지 알걸? 맞잖아. 자, 그 다음에요. 아닌가? 아닌 말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나요? 아닌데. 딱 그냥 봤을 때는 안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는 응, 나이대부터 응. 젊은 나이들. 아, 그런가? 그런가요? 나 20대 때 뭐 했지? 저는 20대 때 기억이 별로 없어요. 군대 갔다 와갖고요. 바로 연구실에 들어가고요. 그냥 쭉 연구실에 살았어요. 그래갖고 20대가 없어요, 저는. 20대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보통 보면 20대 때 막 여자친구도 사귀고 막 그러잖아요. 그 기억이 별로 없는 게 20살 때 만났던 여자친구가 그대로 쭉 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스펙터클하게 뭐 헤어지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보면은 막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한강에서 막 술 마시고 이런 것도 없고 뭐 헤어진 적이 없으니까 따로. 그리고 그래 본 적도 없고요. 그냥 쭉 연구실에서 살았어요, 그냥. 그러다가 그렇게 됐죠. 그래서 20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저는. 20대 때 봤던 드라마도 별로 기억나는 게 없고.
테레비를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에 바쁘게 그냥 연구실에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럼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 자, 피자 돌리다. 이 얘기하다 그랬구나. 피자 돌리다가. 자, 피자를 돌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착각이 뭐냐면 얘가 돌리니까 위아래가 납작해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착각에는 얘네가 옆으로 퍼지죠. 피자를 돌리는 거는요, 좀 헷갈리는 게 이게 돌리면은 이게 옆에서 쳐다보면 위아래는 납작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점점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얘가 회전을 하면서 위아래로는 납작해지는데 착각하지 말게. 우리는 피자 돌리는 건 이게 양옆으로 퍼지죠, 이게.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는 이게 왜 생기는 거냐면 중력 수축을 하면서 회전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로가 더 많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양옆도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다 그려보면 위아래로는 과도하게 찌그러지고 안쪽으로도 찌그러져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끔 물어봐요. 회전하면서 수축하면서 양옆으로는 팽창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무조건 수축이에요. 위아래로도 수축, 양옆으로도 수축이에요. 까먹지 마세요. 왜? 중력 수축 때문이고 그런데 수축을 하는데 회전을 하다 보니까 위아래가 더 많이 수축을 한 거예요. 됐죠? 여기는 수축이에요, 무조건. 자, 그럼 이게 수축을 하다 보면 중심부에서는요, 물질이 뭐예요? 그래서 이걸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면 그냥 원반이 있는데, 동그란 원반이 있는데 태양이 만들어질 물질들은 가운데 모여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원시 태양과. 아니 선생님, 태양이 만들어질 물질이 뭐였으면 태양의 물질이라고 하지 왜 원시 태양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시자를 쓰는 건 아직 뭐가 안 됐다? 주계열성 단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핵융합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단계. 그럼 원시 태양의 물질은 계속 어떻게 돼야 돼요? 수축해야 돼요. 언제까지? 별이 될 때까지는. 원시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수축 중이에요. 그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온도는 계속 어떻게 돼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계속 수축할 거니까 작아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바깥쪽은요. 원시 원반이 형성된다는데 위에서 쳐다본 거예요. 여기는요. 중심부에 태양을 만드는 물질 말고 나머지 것들이 그냥 쭉 퍼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쭉 퍼져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이 형성됐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자, 미행성체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원시 태양은 그대로 있고요. 얘가 회전을 하니까 돌아요. 돌다 보면은요. 자, 내가 이제 어떤 원궤도를 계속 돌 건데 여기 있는 물질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있는 애. 여기 있는 애가 막 가요. 얘는 이 궤도를 따라서 돌 거예요, 이제. 이 궤도를 따라 도는데 여기도 다른 물질이 있고 다른 물질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얘가 좀 빨라요. 그럼 가다 보면 얘네가 텅텅 부딪히기 시작하겠죠, 얘네들이. 그래서 그냥 덕지 부딪혀요. 그래서 요 궤도에 있는 애들끼리 왜 우리 그거 있잖아요. 밀가루 같은 거 막 하다 반죽하다 보면 가루들끼리 서로 뭉쳐서 한 뭉탱이 되듯이 얘네들도 요 궤도에 있는 애들이 한 뭉탱이를 형성하고 요 궤도에 있는 애들이 한 뭉탱이를 형성하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직 얘네들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행성체가 형성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냥 덕지 붙는 거예요. 속도차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미행성체의 형성. 원시 태양의 중심부는 중력 수축으로 온도가 높아지고 아직 원시 태양이라는 걸로 봐서는 주기활동 단계는 아니고요. 원시 원반은 회전하는 동안 여러 개의 고리가 형성되어 각 고리에서는 가스와 먼지가 뭉쳐져서 수많은 미행성체가 형성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원시 행성과, 즉 얘네들이 부딪혀서 어떠한 행성을 하나 만들었는데 원시 행성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드디어 태양계 형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원시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태양이 되고, 중력 수축, 그러면 뭐가 주계열성이 됐다라는 표현이죠. 태양이 됐다, 주계열성이다. 그러면 더 이상 크기 변화는 없다. 안정적이다. 이런 게 따라오는 거고요. 미행성체가 서로 충돌하여 원시 행성이 되었고 성장하여 나중에 행성이 되었다. 자, 남은 가스와 먼지는 태풍에 의해서 태양계 바깥쪽으로 보내져 현재의 태양계가 형성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갈 거는요, 쌤, 여기서는 막 뭐가
확실하고 이런 건 없네요. 네, 이런 건 없어요. 여기는 그냥 그럴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죠. 왜? 아니, 인간이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져서 진화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그 전 단계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치? 그냥 추측하는 거죠. 그냥 추측,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장난을 많이 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 그냥 얌전하게 집에 있었을 것이다. 1번, 2번. 응? 예측, 그냥 예측. 괜찮으니까. 성환아 몇 번? 1번, 땡. 저 2번이었어요. 집에 조용히 잘 있었어요. 그 다음에 크게 사고 친 적은 없고요. 어렸을 때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집에 잘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예측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것이다. 근데 디테일하게 내가 어떻게 놀았을 것 같아, 어렸을 때. 그건 나도 모르지.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그죠?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어렸을 때 살던 데를 기억을 못 해요. 얼마 전에는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저를 안 돼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어디 쪽 나오지 않았냐? 예. 어디 쪽 나오지 않았냐? 어디 고등학교 출신 아니냐? 자기가 저보다 1년 선배님이시래요. 또 거기다 또 결정적으로. 저보고 고등학교 몇 회 졸업생이냐? 모르겠는데요. 자기가 20 몇 회 졸업생이래. 21회 졸업생이래. 나보고 22회 졸업생 아니냐? 모르겠는데요. 몇 살이냐? 나보고 몇 년생이라 했대. 자기가 1년 선배래. 그러면 맞대. 그럼 저를 안 돼. 누구지? 아, 그러세요? 그럼 저를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대사가 좀 무섭긴 하더라. 그 다음 대사가. 또 그때 이 새끼 이렇게 나올까봐 좀 무섭긴 했는데, 좋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때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착하던 그런 학생이라고. 아, 그렇게 기억을 한다고, 자기가. 저는 역시 그런 학생이었나 봐요. 어쨌거나. 그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 본인들은 기억나요? 어렸을 때 친구들? 각 반에, 같은 반 친구들 이름 기억나요? 그래요? 저희 집사람은 물어봤더니 고등학교 때 반 학생들 이름을 다 외웠었대요, 자기는. 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반에서 3분의 1도 이름을 기억을 못 했었거든요. 그럼 남자애들은 보통 그러지 않아요? 이름은 기억 안 나. 그래. 이러고 가잖아, 보통은. 누구야? 야! 그러고 가자. 그 다음에 밥 한번 먹자. 그러고 이제 지나가면 이제 안 먹는 거고. 보통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지나가다 농구할 때 보면, 야, 나도 껴줘. 그러면, 너구나. 이름은 몰라, 서로. 그 농구한 게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아닌가? 65명. 너는 몇 명인데? 아, 적구나. 중학교 때 얘기해 줄까요? 중학교 때 한 반에 62명, 한 학년에 18반. 끝내주죠. 진짜 복도에 딱 나가면 남중. 남자애들만 쫙 진짜 많아요. 그죠? 자, 어쨌거나.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무슨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느냐?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 지구형 행성이냐, 목성형 행성이냐, 기억나요? 이거? 요걸 좀 구분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내행성이냐, 외행성이냐는 단어가 있어요. 자, 태양을 기점으로. 자, 행성들 순서대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비나 혹시 순서대로 태양 옆에서부터. 수, 금, 지, 화, 목, 토, 선, 해. 행성은 여기까지죠. 저 배울 때는 명왕성까지가 행성이었는데 명왕성은 지금 탈락됐어요. 자, 어쨌거나. 자, 그러면 지구를 기점으로 지구 안쪽에 있는 애들은 여기까지는 뭐라고 부르죠? 내행성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지구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뭐라고 하냐? 외행성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그냥 위치상이에요. 위치상 안쪽에 있냐, 바깥쪽에 있냐로 구분해요. 자, 그런데 지구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지구형 행성이냐, 목성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목성형 행성이냐에 따라서 여기를 구분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저 화성이에요. 화성은 내행성으로냐, 외행성이냐로 따지면 외행성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구형 행성이냐, 목성형 행성이냐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구형 행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물어볼 때 맨날 가르쳐 주기는 지구형 행성, 목성 행성 이거 막 신나게 떠들다가요. 시험 문제 막상 내행성, 외행성이 어쩌고저쩌고 쬐끄맣게 써놔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도 신나게 또 화성 갖다 골라놔야죠. 또. 그럼 이제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성질상 구분인데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가장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땅덩이가 있냐, 없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우주선이 그 행성에 착륙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지구형 행성이에요. 지구형 행성들은 행성이 딱딱한 지각이라는 걸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덩이가 있는 거죠. 지각이라는 걸로 형성이 됐는데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냐 오늘? 가뜩이나 글씨 못 쓰지만 참 오늘 글씨가 안 써진다. 지각. 왜 이렇게 안 써지지? 분필이 좀 이상한가? 원래 글씨 잘 쓰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참고로 이래봐도요. 중학교 1, 2, 3학년 내내 펜글씨 3년 한 글씨예요. 그쵸? 안 믿기지? 나도 안 믿겨. 근데 그때 또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합자를 쓴다. 그럼 합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펜글씨에서 필기체만 배운 거야. 멋있잖아 그거. 합자는 어떻게 쓰냐면요.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써요. 멋있죠? 저도 못 알아먹겠어요 글씨를. 그래갖고 참고로 중학교 때부터 노트 필기를 포기했어요. 그래갖고 고1 때 노트 필기를 과감하게 버렸죠. 이런 생각으로. 수업을 잘 보면 된다. 필기 따윈 중요하지 않다. 그랬더니 시험 때가 되니까 뭘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갖고 열심히 잘 주의를 두리번두리번는데 가끔 그런 애들 있잖아요. 필기만 진짜 열심히 하는 애. 색깔 막 바꿔가면서. 그런 애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꾸 넌지시 물어봤죠. 나 책 복사, 노트 좀 복사해도 돼? 그랬더니 된대. 흔쾌히. 심지어 자기가 복사해주겠대. 고마워. 그리고 시험 봤는데 제가 더 잘 봤죠.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잘 봤니? 그러길래 아니야 나 못 봤어. 그러고 넘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 친구가 참 2년 내내 같은 반이었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지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착륙선이 착륙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목성부터는요, 여기까지는요, 딱딱한 땅덩이가 없어요. 대부분 가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어느 착륙선이 가서 착륙할 수가 없는 상태. 얘네들은 가스 덩어리예요. 가스 덩어리가 모여서 만들어진 행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 이유는 간단해요. 태양 때문에 그래요. 자, 태양 겁나 뜨겁죠? 자, 태양이 뜨겁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에 있던 애들은요, 태양이 엄청 뜨거워요. 그러니까 증발할 수 있는 애들은 다 증발해버렸어요. 증발할 수 있는 애들 다 증발해버리고 무거운 애들만 남았어요. 증발 못하는, 녹는 점이 높은, 잘 안 녹는 무거운 애들만 남아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무거운 애들만 남아있고 기체로 되어 있는 가벼운 애들은 다 날아가서 주위로 퍼져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퍼져나가다가 목성쯤 오면은 얘네들이 이제 온도가 되게 떨어졌죠. 춥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 뭉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가지고 있던 물질을 날려서 여기까지 와서 얘네가 다시 뭉쳐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커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얘네는 작아요. 됐죠? 그리고 얘는 지각이 있고 얘는 지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얘네는요, 아까 물질이 뭘로 되어 있다 그랬죠? 무거운 애들로 되어 있다 그랬죠? 크기는 작고. 그래서 얘네들은 밀도가 커요. 밀도는 커요. 얘는 밀도는 작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얘네는 밀도는 크지만 휘발될 수 있는 게 다 날아갔기 때문에 작아요, 크기가. 얘네는 크기가 작고 얘네는 크기가 뭐 5만 가지들이 다 와서 붙은 거죠, 여기서. 그래서 얘네들은 크기가 주로 커요. 얘네들은. 자, 그래서 중력을, 그러니까 질량을 따지면요, 밀도는 높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작아요, 얘네들은. 말 그대로 얘가 밀도는 무지 큰데 요만해, 작아요. 요게 쇳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스티로폼, 뭔지 알죠? 그 물에 뜨는 스티로폼 하얀 거. 그 스티로폼이 있는데 그게 조금 거짓말 좀 보태서 이 건물만 하다고 칩시다. 누가 더 무거울까요? 이 건물만한 스티로폼이 훨씬 무겁겠죠. 그치? 하지만 밀도는 누가 더 큰 거예요?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밀도는 클지 모르겠지만 워낙에 크기가 커서 질량 자체는 얘가 더 커요. 중력도 얘가 더 커요. 중력이 얘가 더 크다 보니까 얘네들은 주위에, 생각해보세요. 내가 중력이 세다 보니까 내 주위에 뭔가 거느리고 있죠. 얘네들은 고리라든가 내지는 위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유일하게 지구형 행성에서 위성을 가지고 있는 애는 지구 하나밖에 없어요.
지구의 위성 누구? 달. 그래도 다행이지. 천체에서 달이 빠져서. 여러분들 천체에 달이 있었다는 거는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요. 아씨, 공부할 거 더럽게 많다가 되는데 그게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쵸? 우리 예안이도 물어보더라고, 얼마 전에. 아빠 무슨 달이 몇 시에 어떻게 떠?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스펙터클하게 알려줬죠. 예안이가 가운데 있어. 자, 아빠가 태양이야. 자, 엄마 돌아. 엄마가 달이야. 그러면서 거의 1시간 동안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엄마 쳐다봐. 자, 프레쉬 이쪽에서 비쳤어. 엄마 얼굴이 얼마나 크게 보여? 크게. 그렇지. 그러다 한 대 쳐맞고요. 그래갖고 여기 반달이야. 이런 거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달 갖고 있는 건 지구밖에 없어요. 자, 그럼 거기 보죠. 자, 태양계와 지구의 고체 물질의 형성. 자,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태양계로부터 거리에 따라 성운의 원반을 이루는 물질이 달라졌다. 자, 태양에 가까운 곳에는 지구형 행성, 태양에서 먼 곳은 목성의 행성이 형성된다. 자, 거기 보시면 보세요. 온도 어디가 더 높겠어요? 지구형 행성에서 높겠죠. 왜? 태양이 가까우니까. 자, 그 다음에 고체 물질의 형성, 어디가 더 고체 물질이 형성되죠? 지구형 행성이. 왜? 가벼운 애들은 증발돼서 날아갔으니까. 그럼 목성 행성은 이 녹지도 않고 가벼운 애들이 뭉쳐져서 만든 거니까는 목성 행성은 더 뭐랄까 고체 물질이 없겠죠. 기체들이 뭉쳐져 있겠죠. 그 다음에 행성의 주요 성분. 자, 지구형 행성 밀도가 높은 거. 거기 보시면 뭐라고 했죠? 주로 암석으로 되어 있다. 땅덩이. 그 다음에 목성 행성은 뭐라고 되어 있죠? 주로 기체 성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평균 밀도 당연히 지구의 행성이 높겠죠. 왜? 물질이 무거운 애들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행성에는 누구 있다? 수금, 지, 화까지다. 나머지 목성의 행성이다. 그 다음에 더럽고 치사하게 낼 때는 화성은 내 행성이냐 외 행성이냐로 자르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옆에 보시면요. 플러스 강의에 성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운설은 뭐냐면요. 방금 우리가 태양하고 지구하고가 전부 다 하나의 성운을 형성을 했고 그 성운에 의해서 만들어진 태양과 행성이 만들어졌습니다죠. 이게 성운설인데 그냥 알고만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태양계의 행성들하고 태양의 만들어진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는 등 공전 방향이 똑같다는 등 같은 공전 궤도면에 있다는 등 이런 얘기가 잠깐씩 나오긴 하는데 이걸 성운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혹시 중앙고 있나요? 중앙고? 어디죠? 학교가? 임해고? 중앙고 없죠? 중앙고는 이런 것까지 해요. 중앙고는 범위가 짧고 깊게. 혹시 낙생고? 낙생고 없나요? 거기는 넓고 깊게. 그쵸? 뭐든지 다 시켜요. 여기 나머지죠? 나머지 학교들은 그냥 평범하게 가시면 돼요. 됐고. 나머지는 거기 보면 카이퍼 벨트와 오투르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 학교에서 하면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실래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거고요. 그냥 선생님이 심심해서 하신 거니까. 그쵸? 특히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머지는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지구의 형성. 자,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하자면 여러분들 데모할 거죠. 그쵸? 네, 속으로 그럴 거예요. 이 아저씨가 쉴 때가 됐는데 왜 안 쉴까? 이거는 월권행이다. 데모해야 된다. 자,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데모합시다. 그럴 거지 또. 자, 그래서 우리 깔끔하게 시간이 딱 10분까지만 쉬었다 하죠. 그쵸? 왜? 좋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 시계로 핸드폰 시계로 10분까지 딱 쉬기로 하고요. 오늘 처음 온 친구 있으니까 처음 온 친구하고 과감하게 가위바위보해서 내가 이기면 10분까지. 저 친구가 이기면 플러스 5분? 15분까지. 에이, 그럼 재미없지. 자, 부호는 내가 해. 자, 가위바위보. 아이씨. 여러분, 없던 걸로 하죠. 여기 한 10분 조금 넘어서까지, 여러분들 10분까지 들어오려면 또 한 12분, 13분에 들어올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때까지 잠깐 쉬었다 할게요.